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정의당이 배제될 가능성이 언급돼 논란입니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이 정의당 참여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왼쪽 날개는 정의당이라면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의당 입장, 김종대 원내 대변인에게 지금 바로 들어봅니다. 네, 의원님 나오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많이 섭섭하십니까? 이건 뭐 좀 황당하다고 해야 될까, 괘씸하다고 해야 될까. 그 대통령께서 예. 이미 한 번 그 청와대에서 5당 원내대표들하고 다 합의한 내용인데. 예. 이게 이제 그 정상화되고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다른 3당이 그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입니다. 네. 이제 정의당을 왕따시키자 이거죠. 음흠. 예, 이건 참, 그 당들 중에는 우리 정의당보다 지지율이 낮은 정당도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의석수를 앞세워 교섭단체가 아니다. 예. 그러면서 패권과 또 파벌에 익숙한 구태 정치를 다시금 재현시키는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예, 참으로 이 다당제 구조하에서 굉장히 어떤 패권적 발상이라고. 좀 뭐 섭섭한 게 아니라 괘씸하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야3당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당에 그렇습니까? 제가 왜 여쭤보냐면 여당의 그 박홍근 원내 수석 부대표 같은 경우 어떤 말을 했냐면 야3당이 정의당의 참여에 부정적이다 이렇게 전하면서 이 야3당이 정의당의 참여를 원하지 않으면 우리 당과 야3당 그리고 정부가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가 본격 가동될 것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여당의 어떤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예, 그게 지난 주말 발언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급히 일요일 날 논평을 냈습니다. 네. 그런데, 박홍근 그 수석부 대변인과 달리 또 우원식 대표는, 이번에 야3당을 설득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원내대표와 부대표 말이 저희는 몹시 헷갈립니다. 그리고, 이미 비공식 경로를 통해 가지고 야3당이 반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여당인 민주당이 저희한테 여러 차례 했습니다. 예.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애초 합의를 지켜달라. 우리가 하자 그랬냐. 이건 대통령께서 5당에 하자고 한 것이고 청와대도 5당 협의체로 가야 된다고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그 야3당이 압력을 넣는다고 민주당이 약해지면 안 된다. 이야기고 그 야3당의 경우에는 저희를 직접 이렇게 대면할 때 정의당은 빠지라는 얘기하는 정당은 하나도 없고, 네. 다 민주당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우택 원내대표 경우에 자유한국당이죠. 노회찬 원내대표가 찾아갔을 때는 이해한다, 잘해보자고까지 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런데 돌아서면은 정의당 빼버리자. 예, 이러면서 저희한테는 직접 얘기도 안 하고 민주당을 들들 볶아대는 형입니다. 아무튼 형식 논리는 그 정의당은 원내 교섭단체가 아니다라는 이유를 대고 있는데 야3당이 정의당을 빼려는 속마음은 어떤 거라고 읽고 계세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워낙 거래에 익숙한 정당들이에요. 정의당이 있으면 왜 거북할까요? 단순히 교섭단체가 아니라서가 아닐 겁니다. 무언가, 힘을 앞세워가지고 야당하고 국정의 어떤 그 여러 가지 흥정, 거래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네. 원칙과 어떤 원론을 이야기하는 정의당이 있으면 불편한 것이죠. 이건 뭐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니라 항상 국정의 주요 현안이 있을 때 마크 흥정이라든지 예. 또 많은 거래가 있었던 걸 정의당은 일관되게 비판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정의당은 힘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정치보다는 항상 매섭고 아프게 비판을 하니까. 잠깐만요, 의원님. 근데 최근에 그럼 야3당이 거래를 시도한 게 있었습니까? 최근에는 그럴 만한 기회는 추경이었는데 예. 이번 추경에는 지역 사업이 하나도 안 들어가서 전혀 없습니다. 근데 과거에 보면은 다른 야당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여의도 사투리로 바꿔먹는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네. 이제 그 협상하면서 뭐 하나 풀어주고 지역구 예산 따가고 이래가지고 추경 예산 같은 경우 보면 과거에 누더기 아니었습니까 솔직히. 거기에다가 5당 대표 회담하면 지역의 민원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정의당은 그런 거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불편하고
자기들하고 문화가 다르다고 보는 거겠죠. 근데 일각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사실은 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에 뭐 정의당이 이래서 뭐 일부 뭔가 그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 입장 내놓고 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네. 전반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기조에 대해서 적극 어떤 동의하고 또 밀어주는 이런 어떤 그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에 네. 정의당이 여야정 협의체에 들어오면 3대1 구도가 아니라 3대2 구도가 되는 것 아니냐. 야 3당이 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사실 정의당의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게 소위 말하는 이중대론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예. 자, 우선 그건 주로 인사청문회 때 많이 나온 이야기예요. 물론 저 같은 경우도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를 적임자라고 국방개혁에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네, 그러셨죠. 또 그런 네네.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그 지금까지 다른 야당들이 국정에 고비고비마다 이제 발목 잡기를 하면서 네. 사실 협치를 추구할 수 있는 분위기에 목리를 부린 사례가 대단히 많고요. 그다음에 장관 인사청문회 역시도 누구 하나 낙마시키면은 마치 건수 하나 올렸다는 이런 식의 어떤 국정 운영의 자세를 보고 우리는 이건 아니다. 정책은 매섭게 비판하더라도 네. 그런 식의 어떤 그 인신공격이라든가 발목 잡기 곤란하지 않냐. 근데 이게 마치 이중대가 하는 이야기처럼 받아들이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건 정치의 나쁜 관행을 우리가 이야기한 것이고 오히려 민주당은 네. 그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매섭게 비판한 정의당의 비판이 가장 아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우원식 대표도 그런 말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전곡을 찌르면서 매섭게 정책을 비판하는 눈치 안 보는 정의당이 사실은 제일 아프다. 네. 다른 당하고는 뭐 겉은 열심히 싸우는 것 같은데 속은 거래하고 그리고 보십시오. 이번에 추경 때 해외 대규모로 나가가지고 네.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이런 여야를 봤을 때 정의당은 한 번 하면 확실히 한다. 이 6명 다 나가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예. 정의당이 여야정 협의체에 그 참여를 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생산성이 어떻게 높아지는 겁니까? 우선 그 소수의 목소리가 대변이 됩니다. 네네. 다양하게 여성, 장애인, 노동 이렇게 우리 사회에 잘 대변되지 않는 세력. 네. 그러니까 세력과 계층 이런 그 마땅히 대변돼야 될 어떤 국민들이 자기들이 대표할 수 있는 목소리를 다양하게 권력에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교두보가 확보가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 나라에서 우리가 세월호, 강정마을, 성주 이렇게 여러 어떤 그 민생이 짓밟히는 현장을 과연 누가 대변했는가? 예. 그렇게 보면은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는 그늘진 곳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효율과 생산성의 문제가 아니라 네. 정치의 도의 문제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거 그냥 국회에서 그렇게 이제 그 입장 견제하고 계속 목소리 높이면 되는 문제 아닌가요? 물론 여야정 협의체가 합의기구는 아닙니다. 예. 그러나 대통령이 직접 청취하고 또 야당들이 진지하게 수구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예. 있는 것이지. 논의의 밀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좀 그 앞으로 어떻게 풀려갈 거로 전망을 하세요? 지금 뭐 야당하고 좀 어떻게 얘기가 진척이 좀 있습니까? 그나저나? 다른 3야당은 정의당한테선 표정 관리하면서 뒤로는 왕따 시키는 학교에 은따라는 게 있습니다. 은근히 따돌린다 그래요. 예. 예, 그런 식으로 정의당을 은따 시킨다는 어떤 행태인데 네. 저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표하지 않으면 대표되지 않는 이 나라의 비정규직, 알바, 또 네. 민생의 피해자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어이 저희는 5당의 당당한 일원으로 들어가야 되겠고 네. 애초 합의된 대로 합의를 지키는 게 신의다. 이 신의가 무너지면 정치가 아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정치 이전의 문제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여성대 의원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정의당이 배제될 가능성이 언급돼 논란입니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이 정의당 참여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왼쪽 날개는 정의당이라면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매섭게 비판한 정의당의 비판이 가장 아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우원식 대표도 그런 말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전곡을 찌르면서 매섭게 정책을 비판하는 눈치 안 보는 정의당이 사실은 제일 아프다. 예. 다른 당하고는 뭐 겉은 열심히 싸우는 것 같은데 속은 거래하고, 그리고 보십시오, 이번에 추경 때 해외 대규모로 나가가지고 네.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이런 여야를 봤을 때 정의당은 한 번 하면 확실히 한다. 이 6명 다 나가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예. 정의당이 여야정 협의체에 그 참여를 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생산성이 어떻게 높아지는 겁니까? 우선 그 소수의 목소리가 대변이 됩니다. 네네. 다양하게 여성, 장애인, 노동 이렇게 우리 사회에 잘 대변되지 않는 세력. 네. 그러니까 세력과 계층 이런 그 마땅히 대변돼야 될 어떤 국민들이 자기들이 대표할 수 있는 목소리를 다양하게 권력에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교두보가 확보가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 나라에서 우리가 세월호, 강정마을, 성주 이렇게 여러 어떤 그 민생이 짓밟히는 현장을 과연 누가 대변했는가? 예. 그렇게 보면은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는 그늘진 곳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효율과 생산성의 문제가 아니라 네. 정치의 도의 문제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거 그냥 국회에서 그렇게 이제 그 입장 견제하고 계속 목소리 높이면 되는 문제 아닌가요? 물론 정의당의 참여를 원하지 않으면 우리 당과 야3당 그리고 정부가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가 본격 가동될 것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여당의 어떤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예, 그게 지난 주말 발언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급히 일요일 날 논평을 냈습니다. 네. 그런데 박홍근 그 수석부대변인과 달리 또 우원식 대표는 이번에 야3당을 설득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원내대표와 부대표 말이 저희는 몹시 헷갈립니다. 그리고 이미 비공식 경로를 통해 가지고 야3당이 반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여당인 민주당이 저희한테 여러 차례 했습니다. 예.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애초 합의를 지켜달라. 우리가 하자 그랬냐. 이건 대통령께서 5당에 하자고 한 것이고 청와대도 5당 협의체로 가야 된다고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그 야3당이 압력을 넣는다고 민주당이 약해지면 안 된다. 이야기고 그 야3당의 경우에는 저희를 저희가 직접 이렇게 대면할 때 정의당은 빠지라는 얘기하는 정당은 하나도 없고 네. 다 민주당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우택 원내대표 경우에 자유한국당이죠. 노회찬 원내대표가 찾아갔을 때는 이해한다, 잘해보자고까지 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돌아서면은 정의당 빼버리자. 예. 예, 이러면서 저희한테는 직접 얘기도 안 하고 민주당을 들들 볶아대는 형입니다. 아무튼 형식 논리는 그 정의당은 원내 교섭단체가 아니다라는 이유를 대고 있는데 야3당이 정의당을 빼려는 속마음은 어떤 거라고 읽고 계세요? 아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워낙 거래에 익숙한 정당들이에요. 정의당이 있으면 왜 거북할까요? 단순히 교섭단체가 아니라서가 아닐 겁니다. 무언가, 힘을 앞세워가지고 야당하고 국정의 어떤 그 여러 가지 흥정, 거래,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네. 원칙과 어떤 원론을 이야기하는 정의당이 있으면 불편한 것이죠. 이건 뭐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니라 항상 국정의 주요 현안이 있을 때 마크 흥정이라든지 예. 또 많은 거래가 있었던 걸 정의당은 일관되게 비판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정의당은 힘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정치보다는 항상 매섭고 아프게 비판을 하니까. 잠깐만요, 의원님. 근데 최근에 그럼 야3당이 거래를 시도한 게 있었습니까? 최근에는 그럴 만한 기회는 추경이었는데 예. 이번 추경에는 지역 사업이 하나도 안 들어가서 전혀 없습니다. 근데 과거에 보면은 다른 야당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여의도 사투리로 바꿔먹는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네. 이제 그 협상하면서 뭐 하나 풀어주고 지역구 예산 나가고 이래가지고 추경 예산 같은 경우 보면 과거에 누더기 아니었습니까, 솔직히. 거기에다가 5당 대표 회담하면 지역의 민원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정의당은 그런 거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불편하고
자기들하고 문화가 다르다고 보는 거겠죠. 근데 일각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사실은 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에 뭐 정의당이 이래서 뭐 일부 뭔가 그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 입장 내놓고 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네. 전반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기조에 대해서 적극 어떤 동의하고 또 밀어주는 이런 어떤 그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에 네. 정의당이 여야정 협의체에 들어오면 3대1 구도가 아니라 3대2 구도가 되는 것 아니냐. 야3당이 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사실 정의당의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게 소위 말하는 이중대론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예. 자, 우선 그건 주로 인사청문회 때 많이 나온 이야기예요. 물론 저 같은 경우도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를 적임자라고 국방개혁에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네, 그러셨죠. 또 그런 네네.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그 지금까지 다른 야당들이 국정의 고비고비마다 이제 발목 잡기를 하면서 네. 사실 협치를 추구할 수 있는 분위기에 목리를 부린 사례가 대단히 많고요. 그다음에 장관 인사청문회 역시도 누구 하나 낙마시키면은 마치 건수 하나 올렸다는 이런 식의 어떤 국정 운영의 자세를 보고 우리는 이건 아니다. 정책은 매섭게 비판하더라도 네. 그런 식의 어떤 그 인신공격이라든가 발목 잡기 곤란하지 않냐. 근데 이게 마치 이중대가 하는 이야기처럼 받아들이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건 정치의 나쁜 관행을 우리가 이야기한 것이고 오히려 민주당은 네. 그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정의당이 배제될 가능성이 언급돼 논란입니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이 정의당 참여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왼쪽 날개는 정의당이라면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의당 입장, 김종대 원내 대변인에게 지금 바로 들어봅니다. 네, 의원님 나오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많이 섭섭하십니까? 이건 뭐 좀 황당하다고 해야 될까, 괘씸하다고 해야 될까. 그 대통령께서 네. 이미 한 번 그 청와대에서 5당 원내대표들하고 다 합의한 내용인데. 예. 이게 이제 그 정상화되고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다른 3당이 그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입니다. 네. 이제 정의당을 왕따시키자 이거죠. 예, 이건 참, 그 당들 중에는 우리 정의당보다 지지율이 낮은 정당도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의석수를 앞세워 교섭단체가 아니다. 예. 그러면서 패권과 또 파벌에 익숙한 구태 정치를 다시금 재현시키는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예, 참으로 이 다당제 구조하에서 굉장히 어떤 패권적 발상이라고. 좀 뭐 섭섭한 게 아니라 괘씸하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야3당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당에 그렇습니까? 제가 왜 여쭤보냐면 여당의 그 박홍근 원내 수석 부대표 같은 경우 어떤 말을 했냐면 야3당이 정의당의 참여에 부정적이다 이렇게 전하면서 이 정의당 야3당